자, 여러분,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자체가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주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은 올해는 제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사항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준비를 좀 더 내년엔 좀 더 많이 해서 디테일하게 건물 분석이라든지 아파트 분석도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여러 상가 분석, 재개발 분석도 많이 좀 디테일하게 좀 할 거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하는 거 다 좋다 말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의 관점이 어느 관점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아파트든 건물이든 재개발 투자는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다 어느 걸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누차 말을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다 굉장히 얘기해요. 제가 그러고 SNS도 굉장히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대다수 사람은 이거들을 안 해요. 제가 왜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아파트 부동산 안에도 오픈톡방도 많고 SNS도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방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현재 부동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고하려고 볼 때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막 말을 하거나 제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가 가끔 봐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건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90% 진짜 90% 넘는 분들이 어떤 거 생각하냐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대박을 꿈꾸려면 내가 살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이 갭이 커야지 이게 내가 이 부동 투자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잖아요, 이게. 나는 싸게 사고 나중에 팔 땐 비싸게 팔아야지 내가 돈을 많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면 모든 건물, 모든 부동산, 아파트에 모든 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아파트.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무주택자야,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합쳐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내 대출, 원금과 내 대출금을 합쳐가지고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0억,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여러분은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얼마로 팔길 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파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생각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5억에 판다라고 목표를 세운 분이 있다고 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이 5억의 시세 차익이 날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되게 막연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이 부동산 아파트, 특히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를 전문가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연하신 게 뭐냐면, 어디 가격 이러니까 여기도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가 그럴까요, 여러분? 예? 이 비교를 하는데 A란 지역과 B 지역이 얼마니까 이 C 지역도 얼마까지 오를 거라는 게, 이게 타당성 있는 근거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가 아파트를 사고 투자할 때도 저는 그런 관점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투자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그 관점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데, 저는 너무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연관성은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주 근접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접한, 내가 갖고 있는 입지와 같은 입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입지가 있어요. A라는 입지를 물고 있는 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B라는, 그러니까 이 상하권에 같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가격대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우리가 살려는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를 물고 있는 같은 입지라는 군이 있잖아요. 딱 봐도 이건 어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십리 유타운이면 왕십리 유타운에 있는 그 그 아파트 센트라스라든지 텐지일이라든지 요 아파트들이
같은 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떤 거는 조금 상황심리역 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 군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약간 그 화각시장 그쪽 시장 쪽에 가까운 군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입지가 공통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뭐 학교를 같이 가는데 이런 그 다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 아파트 큰 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메인 중심 스트릿 상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심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 있거나 저쪽 끝에는 요거 같이 이용한다거나, 대부분 이런 같은 군을 이용하는 입지들은 비슷한 가격대로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준공 시점은 약간 다르더라도. 왜냐면 예를 들면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먼저 준공을 했고 B 아파트가 준공을 했으면, 나중에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A 아파트, B 준공 아파트가 당연히 좀 가격대가 높아야 되겠죠. 뭐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는 조건을 하면 다른 거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왕십리 유타운하고요, 실제로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 왕십리 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없어요. 삼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삼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이제 바깥 한양대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 서울숲 더잡도 있고, 서울숲 리베브자에도 있고, 요번에 생긴 그 서밋 행당 7거 서밋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쪽이랑 또 왕십리 유타운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왕십리 유타운 아파트가 이쪽 군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볼 때, 내가 아파트 살 때 내 주변 단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지하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있는 아파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냉정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변 시세를 봤단 말이에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옆에 아파트가, 뭐 옆에 아파트는 뭐 한 뭐 내가 살려는 아파트 10억인데 옆에 아파트 뭐 9억, 8억, 11억 뭐 이렇게 해요. 그럼 10억이 적당한 아파트의 가격인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딸랑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딱 찔러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게 아파트 값을 띄우는 곳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혼자 막 딱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가 나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매수를 하잖아요. 그 높은 가격에 그 아파트들을. 그러면 내가 혼자서 나만 공혼행진, 주변 아파트들은 그냥 딱 특별하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나 혼자 공공행진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숫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살면 반포 원밸리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어떤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엄하게 막 몇 블록 떨어진 곳들을 비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동이 다르고 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 내가 살는 아파트에 비교를 하는데 냉정하게 내가 이 주변 시세를 보고 주변에 대한 입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볼 때 엄하게 다른 것까지 비교해가지고 기대심을 높인 적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도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여기가 뭘 생길 거니까, 지하철이 생길 거니까, 버스가 생기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강북 어디가 갑자기 강남보다 좋아지는 거,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여러분. 한강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몇 블럭 떨어진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가 생긴다고 더 좋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냐? 주제를 모르겠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입지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 동네로 들어가시면 그 동네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안 좋은 아파트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꼴이라도 잡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용의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삶의 주거 수준이 결국 입지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결국 계속 올라가고. 왜 여러분이 신축을 좋아하는 게 새 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신축이 되면,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재개발되고 신축이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고. 근데 그 시점에 상당 가장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의 가치는요, 그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 군집을 이루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나만 좋아지면 안 돼. 이게 결국에는 옆에랑 골고루 이게 평균에 맞아줘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진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 이게 안 좋아, 못 따라간다고 그러면 내 수준도 혼자 올라가서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강남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되더라도 잘 살아서 이게 점점 더 실효조가가 올라가는 거지. 진짜 엄한 데 봐가지고 이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자,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가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 중심지로 봤을 때 거기보다 좀 떨어진 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15억, 새거 아파트예요. 15억 막 이렇게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야 되냐면 이쪽 아파트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지 아파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찾아보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 구별로 평당가가 높은 순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당가가. 그러면 뭐 1위가 강남구, 2위가 예를 들면 서초구, 뭐 3위가 뭐 용산구, 뭐 4위가 뭐 송파구, 5위가 성동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이 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밑에 구에 좋은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꾸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엄한 산길로 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산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빛도 없고 불도 없죠. 길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잘 닦아진 포장도로로 가야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앞길도 탄탄대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에도 재개발, 경매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SNS 보고 뭐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정말 엄한 거, 뭐 흙속에 진주 찾는 것처럼 엄한 거에 대한 거를 거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돈 주고 투자했을 때 크게 많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걸 사야지 반대로 내가 다른 선택했던 그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들은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결국에는 어느 게 더 많이 올랐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저는 맨날 그걸 비교하고 분석하던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여러분, 좋은 거에 대한 순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구별로 평단가 높은 데가 있잖아요. 쫙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용 금액에 살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좋은 데 사세요, 그냥. 그 동네에. 그 동네에 가장 좋은 데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좋은 사람의 수준들과 인프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만 좋다고 해서 주변 인프라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동네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게. 제가 어찌 보면 이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발전이 정말 안 되는 곳도 진짜 많아요. 진짜 발전이 안 돼. 저기는 저기 계속 발전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발전에 대한 욕망과 그 열망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그런 형성에 대한, 그 입주민 형성에 대한 이것도 따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 조건도 따라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굳이 신경 안 써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부동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내 가장 큰 테두리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걸 딱 박아놓고 시작하세요, 일단. 더 가성비가 좋고 더 시세차익을 많이 볼 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정말 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어떤 좋은 게 있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세부 가지를 더 좋은 게 없을까를 한번 이렇게 가지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겪어보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걸 사셔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더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